아직은 저금한 돈들 쓰고 있다 보니 상황이 심각하진 않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아껴 쓰고 모아놔야 될 것 같아. 내가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께 말씀드려. 저는 바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저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업이 좀 안 돼서 용돈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용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일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나도 애 보느라 애버리니까. 아유, 그럼 너가 걱정이 많았겠다. 그리고 너희 사는 게 중요하지 용돈이 뭐가 중요하니? 그리고 너희가 보내준 돈 나중에 너희 필요할 때 주려고 차곡차곡 모아놨다. 그거 보내줄 테니까 힘들어도 잘 이겨내봐라.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드렸던 용돈과 거기에 부모님 돈을 더 붙여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잘 말했겠지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사업의 정체기가 잠시 지나갈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장기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남편이 생활비를 못 가져다 주는 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 시간에 알바라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남편 회사에서 일하면 한 명의 인건비라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회사에 나가서 일하겠다고 말했어요. 어차피 아이 어린이집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그때만이라도 마트 알바를 하러 가야 하나 했는데 그냥 오빠 사업 도와주는 게 인건비도 아끼고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일손 필요한 부분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럼 우리 서류 작업하는 거 있거든. 그거 좀 도와줘. 몇 번 회사 출근해서 일 배우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가져와서 하면 될 것 같아. 사실 나도 사람을 더 뽑고 싶어도 요즘 최저임금이 좀 올랐어야지. 사람을 뽑기가 부담스럽더라고. 당신이 와서 도와주면 나야 좋지. 그렇게 저는 남편 사업장에 나가 일을 배우고 이것저것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익숙해지니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사업장에서 일을 해보니 생각보다 수익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남편이 가져다주는 생활비가 적은 거지? 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계장부에도 관심이 생겼죠. 남편한테도 회계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조금 작은 회사여서 종종 회계 업무도 도맡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펄쩍 뛰면서 그건 본인이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회계는 사장인 내가 해야지. 그건 안 도와줘도 돼. 그리고 내가 보기 편한 방법으로 정리해놔서 당신한테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거래하다 중간중간에 바뀌는 것도 있어서 당신이 하기는 어려워. 사람이 너무 거절하면 의심하게 되는 거 아시죠?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의심하면 저만 힘들 것 같아서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거래처에게 돈을 붙여야 하는 상황이 생겼죠. 너무 큰 금액이라 핸드폰으로 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리고 회사 공인인증서는 한 개밖에 없어서 남편 컴퓨터를 사용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재료 납품하는 곳 중에 아직 잔금 처리 안 한 곳이 남았더라고. 당신 지금 회사지? 내 컴퓨터에 로그인해서 그 돈 좀 붙여줘. 컴퓨터 비밀번호가 뭐냐면. 남편이 너무 급박해 보여서 저도 정신없이 남편이 시킨 일을 했죠. 급한 일을 마무리하고 컴퓨터를 끄려고 하는데 바탕화면에 있는 회계 자료가 눈에 보였습니다. 순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저는 저희 회사 회계 자료를 확인하게 됐죠. 그런데 왜 남편이 저한테 안 맡기려고 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 되는 돈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더라고요. 요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까진 받거든요. 근데 저와 다른 직원 인건비를 아껴서 시어머니한테 기술자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성질이 뻗치더라고요. 사업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남편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돈을 엄청 아껴 썼거든요. 심지어 저희 딸 머리는 제가 집에서 잘라줬어요. 저는 머리하는 비용이 아까워서 매번 머리를 질끈 묶기만 하고 미용실을 안 간 지는 거의 1년이 넘었을 정도였어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보내고 있었다니 언제부턴가 확인해보니 저희 양가 부모님 100만 원씩 용돈 드리자고 한 달 빼고는 그 다음 달부터 300만 원씩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회계장부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울적하다면서 저보고 백화점 가자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물론 예전에도 이런 연락은 꾸준히 왔지만 제가 알아서 피했는데 이번에는 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회계장부 몇 부분은 프린트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오길 기다렸죠. 그리고 남편은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요. 편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나 봐요. 그럴 만도 하죠. 집안의 불이 다 켜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거실 쪽으로 들어오길래 제가 프린트한 걸 건네주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돈 없다고 하는 게 시댁에 가져다 줘서 그런 거였어? 아니 무슨 300만 원씩이나 시부모님한테 보내드려. 그리고 우리 사정 안 좋을 때 양가 부모님께 얘기해서 용돈 안 드리기로 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제가 그걸 알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니 당황하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장모님은 장인어른이라도 계시지만 우리 엄마는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젊은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종종 우리 엄마가 오셔서 우리 회사 청소랑 정리해 주시잖아. 그거 다 우리 회사를 위한 비용 처리야, 비용 처리. 다른 사람한테 월급 줄 바에 엄마가 대신 청소해주고 그러니까 그걸로 비용 처리해서 용돈 겸 드린 거지. 됐고 나는 이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당신이 얘기 못 드리겠으면 내가 말씀드릴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은 또 우물쭈물하며 말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매번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지 제가 먼저 찾아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전화로 지금 집에 계시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방문드렸죠. 제 표정을 보시고는 화가 났다고 생각하셨는지 놀란 눈치였습니다. 너가 갑자기 온다고 해서 좀 놀랐잖아. 뭐 커피 줄까? 아니면 마실 거 다른 거 사놓은 거 있는데. 아니요,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이번에 저희 남편 회사 회계를 확인했는데 어머니께 매달 300만 원씩 입금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회사 사정 힘든 거 아시죠? 지금 저희 남편 하루에 3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예요. 출장도 예전에 비해 많아져서 사업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매달 300씩 입금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돈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현실을 보셔야죠. 저희 남편 사업 예전에 1,000만 원씩 수익 나는 거 아니고 매달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니 시어머니도 생각이 많아지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금방 또 괜찮아질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 부모가 돼서 어떻게 너희한테 짐을 주겠니? 내 더 이상 300만 원은 받지 않으마. 나도 일 다닐 것을 좀 알아봐야겠다. 시어머니가 따로 남편한테 연락했는지 남편도 그제서야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다시는 안 그럴 거라 하고 시어머니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불같이 났던 화가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드리던 돈이 없어지니 확실히 회사 안의 돈이 순환이 잘 되면서 예전에 비해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봐줬거든요. 근데 조금씩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매일 회사에 가게 됐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사용하는 트럭 한 대 말고는 차가 없었어요. 원래 타고 다니던 차도 지난번에 사업 어려워지면서 반납했고요. 근데 최근 들어 남편 출장도 많아지고 그때마다 트럭 타고 다니는 것도 보기 좀 그렇고 돈이 어느 정도 돌기 시작하면서 남편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당한 승용차 하나 마련하자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회사차 하나 장만하는 건 어떨까? 요즘 일주일에 3, 4일은 출장 가잖아. 그러니까 회사용으로 승용차 하나 장만하자. 이거야말로 회사 비용 처리에 해당하는 거지. 비싼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한 국산으로 아니면 경차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럴 돈이 어딨냐고 하면서 부지런히 벌어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한편으론 저 스스로 반성이 되더라고요. 조금 살만해졌다고 나도 풀어졌나? 다시 예전처럼 아껴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얼마 뒤 마트에 갔는데 수박이 1+1으로 아주 가성비 좋게 나와 있는 겁니다. 대신 배송은 불가능하고 직접 들고 가라고 써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번에 제가 매달 돈 드리는 거 어렵다고 얘기한 뒤로는 제가 불편하신지 저희 집에 잘 안 오셨거든요. 그게 순간 마음이 쓰였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다른 과일보다 수박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시어머니 댁에 가면 다른 과일은 없을 때가 많은데 수박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손에 하나씩 수박을 쥐고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지난번에 300만 원 문제로 시어머니한테 너무 모질게 말한 것 같다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박 한 통을 들고 아이랑 같이 시댁으로 다시 나갔죠.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앞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켠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차장에 무슨 일이 있길래 저러나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저도 슬쩍 그쪽으로 가봤는데 다가가면 갈수록 점점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아들이 엄마 차 너무 오래됐다고 편한 거 타고 다니라고 하면서 한 대 사준 거야. 이거 알지? 이 차가 무려 1억이나 한대. 내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됐다고 했는데도 우리 아들이 받으라고 해서 못 이기는 척 받았지 뭐.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빛으로 반짝거리는 제네시스 옆에 저희 시어머님이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랑 눈이 딱 마주쳤고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경차라도 하나 장만하자 했을 때 그럴 돈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시어머니한테는 제네시스 중에서도 제일 비싼 차를 뽑아줬으니까요. 그리고 딱 봐도 새 차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며 곧장 집으로 뛰어들어가셨고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곧장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나 지금 시어머니 댁에 왔는데 1억이 넘는 차가 어머님 거라는데 심지어 아들이 사줬다고 하는데 내가 들은 게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무 당황해서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 또 비용 처리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거 비용 처리야. 당신이 예전에 회사 차 하나 갖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거 알아보다가 이번에 엄마 병원 다니셔야 할 일이 생겨서 겸사겸사 뽑은 거였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린 거야. 뭐? 그때 내가 사자고 한 경차도 그럴 돈 없다고 안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비용 처리도 잘 나가는 사업체들이 하는 거지. 우리 지금 적자인 거 알지? 이제 겨우 빚 갚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 2천만 원도 아니고 1억이 넘는 차를 비용 처리로 했다는 게 말이 돼?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자동차 팔아.
제가 화가 나서 남편한테 당장 차를 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시어머니가 들었는지 갑자기 뒤에서 안 된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이 차를 왜 팔아? 이 차는 내 아들이 나한테 준 거야. 그리고 너가 뭔데 이 차를 팔라 말아야? 어머님, 아까 제가 말씀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지금 아드님 회사 적자라고요. 제가 도와주면서 이제 빚 돌려 막으면서 겨우 생활하고 있는데 이럴 저희 형편에 1억이나 되는 차를 사는 게 말이 돼요? 저희 회사 정도 규모에서 살 수 있는 차가 아니라고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이 차는 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제가 단호하게 이 차는 우리 형편에 맞는 차량이 아니다. 남편 회사를 위해서 팔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면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사람이 눈이 뒤집힌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를 계속 차와 멀어지도록 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지 않으려고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하는 도중에 남편이 도착했고요. 아무래도 제가 시어머니랑 싸우고 있을 거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혼할 거라는 강수도 뒀으니까요. 그런데 저 혹은 시어머니를 말릴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우두커니 서서 지켜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도 잡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뻔히 보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 더 같이 살면 평생 고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싸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중재를 해줘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는 모습을 뻔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며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이런 이상한 집구석에 더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경비 아저씨가 오셔서 저희 싸움을 말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저희 셋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문을 뗀 건 시어머니였어요. 나는 이 차 포기 못한다. 벌써 내가 자랑을 얼마나 해놨는데 네가 그렇게 홀랑 가져가서 팔아버리면 내 체면은 뭐가 되냐? 안 그래도 나만 서방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여기에 차까지 없으면 나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겠어. 이 차는 절대 안 돼. 지금 어머님 체면이 문제예요. 이러면 남편 회사 망하는 거 시간 문제예요. 벌써 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차를 못 팔겠다는 게 말이 돼요? 당신은 할 말 없어?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 지금 회사 위험한 거. 그런데 이 상황에서 1억짜리 차를 비용 처리로 사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이렇게 큰 비용을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결정할 수가 있어? 당신 계속 이런 식이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당신이 선택해. 나랑 이혼할 거야? 아니면 저 차 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속 이 차 절대 못 판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구석은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 드리려고 사간 수박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려고 알아봤죠. 그리고 그러면서 찾아봤는데 남편이 저랑 같이 회사 생활을 하니 제가 그런 상황들을 잘 아니 본인 돈 모으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만약 제가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합의 이혼으로 했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재산 분할도 더 적게 받아서 이혼할 뻔했죠. 하지만 이혼 소송을 하니 각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적지 않은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하며 재산 분할로 5억이나 되는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받은 돈 중 1억은 저희 부모님께 보내드렸어요. 아무래도 딸 자식 이혼 소리 듣고 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아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랑 살 작은 전셋값 내고 남은 돈으로는 옷가게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나름 남편 회사에서 일하며 건너배운 것들이 많아 그런지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사업이다 보니 제 스케줄대로 일할 수가 있어서 눈치 안 보고 걱정도 줄었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결국 남편 사업이 잘 안 좋게 풀렸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장이란 사람이 매번 밖에서 이상한 돈을 비용 처리하면서 쓰고 다니니까요. 그러니 남아있는 직원들도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 남편 사업이 계속 안 좋아져서 갖고 있는 집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그 1억이나 되는 제네시스는 아직 안 팔았더라고요. 도대체 엄마의 체면이 뭐라고 본인 뼈를 깎아서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엄마가 돼서 아들이 힘든 거 뻔히 알면서 본인 사리 사욕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에 정말 혀를 내두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그 꼴 보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남편이 너무 좋아서 섣불리 결혼한 제 잘못이 있긴 하지만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선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돈을 많이 벌어도 주변에 사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모으기가 어렵거든요. 저에게도 좋은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일게요. 감사합니다.